안녕하세요, 김규현입니다. 네, 양재경 회계사입니다. 네, 권순환입니다. 자, 협상의 기술 마지막 11화, 12화 리뷰로 돌아왔습니다. 근데 다 땡까 먹네. 제가 6회까지 했나요? 5, 6회까지 찍었는데 5, 6회는 업로드를 안 했고 업로드를 우리 안 한 게 아, 있어. 이게 하다 보니까 뭐 타이밍적으로 너무 밀리기도 했고 우리가 내용을 또 너무 모르고 찍었을 때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PD님이 이렇게 된 거 마무리는 좀 짓되 의미 있게 짓자. 유종의 미가 중요해. 네, 제가 하이라이트를 보고 왔어요. 이제 풀 버전으로는 못 봤고 하이라이트 보고 와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안 상황에서 좀 리뷰할 만한 거 위주로 좀 뽑아왔으니까 오늘은 의미 있을 것 같고요. 의미 들어가기 전에 이건 뭐야? 이세 참고로 최근에 유입된 구독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김기현 대표님이 집필하신 엑시트 바이블이라는 색깔이랑 똑같아. 맞춰온 거 같은데. 아무튼 나도 많이 전달드리고 있어 고객사들한테. 네, 감사합니다. 이거는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 잊을만 할 때 가끔 좀 소개시켜드리고 네. 이걸 보시면 협상의 기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것 같진 않은데. 자, 그럼 리뷰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아니요, 못 들어봤습니다. 둘은 잘 모르는 거잖아. 거기가 ADHD 치료제 만드는데 이게 과거지? 네, 그죠? 머리 색깔이 이거 뭐 옛날보다는 그렇네. 머리 색깔이 덜 하얗네. 약간 회색이네. 힘들어서 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진짜네. 발달장애라고 하시면 자폐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근데 요새는 자폐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폐 스펙트럼. 그러니까 조금 설명드리면 이재훈은 이제 회사의 투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뭐 팀장급 인력인 것 같고 우리가 전보제약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바이오에 투자를 할 거다.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이사님이 이재훈 팀장한테 야 우리 전보제약에 투자할 거야. 그래서 내가 대표님을 모셔올게.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. 사실 우리 애가 자폐증이 있습니다. 자폐 스펙트럼이요? 예. 그러셨겠네요. 거짓말인 것 같은데? 그죠? 아까 자폐증이라고 했잖아. 인생을 갈아넣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금액이 121억 5,400입니다. 재밌는 거는 121억 5,400만 원 이렇게 천 단위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. 지금 약간 이재훈의 눈살을 살짝 찌푸리게 만들었던 두 가지 포인트는 자폐증이라는 단어. 원래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쓰이고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올바르지 않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살짝 찌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121억 5,400만 원이라는 아주 디테일한 숫자가 이거 누구 전문가 조언을 받은 거 아닌가? 뭐 아니면 또는 뭔가 이상한데? 라는 약간의 냄새를 디테일이 다 있구나. 맡은 상황인 것 같아요. 보통은 이렇게 5,400만 원까지 구체적으로 구할 수도 없거니와 모르죠. 업해서 122억 얘기하겠지 뭐. 걱정 마시고 자 이거 우선 협상 계약부터. 근데 이게 산인이랑만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? 네.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랑만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고요. 저희는 그에 대한 디파짓으로 1억 원을 딴 데서도 만나자고 해서요. 제가 알겠다고 했거든요. 그럼 오늘 계약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근데 이게 되게 협상에서는 재밌는 장면이에요. 왜냐면 그냥 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어떤 회사를 인수하거나 매각하는 거래에 우선 협상권 이게 엄청 중요해요. 왜냐면 이게 이제 뭐 부동산을 사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를 사려면 많은 것들을 검토해야 되잖아요. 그럼 검토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 그 검토하는 걸 이제 실사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독점적으로 이 회사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내가 막 열심히 한 달, 두 달 파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사가거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우선 협상권 계약을 뭐 양해각서, 뭐 LOI 뭐 등등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간이 아주 중요해요. 이 이사님은 계속해서 빨리 그냥 도장 찍어라.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제 매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찍냐 마냐가 엄청 중요해요. 그러네.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몇 개월 동안은 다른 사람을 법적으로 못 만나. 못 만나는 거지. 못 만나고 만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손해배상 당할 수도 있는 거여서 M&A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훈이 어쨌든 협상의 신으로 나오는 건데 협상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. 왜냐면 지금 전보제약의 대표는 나 너네 말고도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랑 독점적인 협상권을 하는 건 좀 애매해 라고 나름의 협상을 건 거잖아요. 여기서 이제 뭔가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랑 하시죠 이런 거보다는 그럼 오늘은 쓰지 마시죠 라고 그냥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
뭐 한 번 쳤는데 너도 맞아라 라고 하는 그냥 이런 상황인 거고 1억 그건 뭐예요? 1억. 디파짓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흔하지는 M&A 할 않고 때도 해요? 네, 흔하진 않아요. 흔하진 않은 게 1억밖에 안 내? 그러니까 디파짓이라는 게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너를 볼 텐데 이제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3개월 동안 너만 봐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너 보증금 내. 가계약금 같은 거거든요. 이제 부동산은 되게 흔하잖아요. 뭐 그냥 그게 일반의 거래죠. 부동산은 일반적인 거래인데 M&A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에요. 그럼 흔하지 만약에 않고 우선협사권 기간이 끝났어. 나 안 살래. 그럼 돌려줘? 못 돌려받는 거죠. 그러니까 보증금인 거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 이 정도의 금액은 감수하고 봐라. 너의 성의를 네. 보여라. 네. 근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 게 기본 전제가 당연히 매도인이 우위되는 상황이어야 돼요. 그러겠지. 왜냐면은 매수인이 우위인 상황에서는 뭐야 나 너 지금 내가 너 사주느니 많이가 중요하지 내가 뭐 너보고 나한테 딥하지? 딥하지? 이제 이런 거고 흔하진 않은데 근데 매도인 우위인 거래도 있기 때문에 없진 않습니다. 그러면 아까 한 달에 나왔는데 한 달에 이런 것도 되게 짧지 않아? 엄청 짧은 거예요. 이렇게 실사를 하는 걸 저 회계법인이 외주를 줘서 하는 거거든요. 그쵸, 그쵸. 왜인지 알겠네. 근데 그래서 항상 그 쪼링 당하는 거야. 기간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쪼임 당하는 거고. 근데 한 달은 뭐 너무 짧다. 짧죠. 짧은 편이고 뭐 이제 특수한 상황에 따라 없는 건 아닌데 보통은 그래도 3개월 이상. 3개월? 왜냐면 실사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고 하니까 3개월 계약서도 봐야 동안은 되고. 이게 못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. 근데 이제 여기서 협상적으로는 이 대표는 내가 너 말고도 만날 사람이 더 있어라는 의사를 너무 이 현장에서 했어요. 그냥 보통은 이제 어떤 제안을 받으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들어가서 고민해보고 논의해보고 이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. 이러면서 이제 고민도 더 깊게 해보고 어떻게 제안할지 어떻게 받을지 디파짓을 요구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뭐 바로 그 자리에서 너 말고도 많아 이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럼 가 이제 이런 피드백이 나오는 거죠. 전반적으로 여기 나온 대표님들 약간 좀 어디 급해? 빠져있네. 급해? 대표님이라 협상력이 있으시네. 저희한테 일주일만 주세요. 대신 디파짓은 5천만 하는 걸로. 아니요 이사님, 일주일이면 디파짓은 힘들 것 같습니다. 자르잖아요. 그래? 실수 없이 디파짓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얼른 하면 되지. 근데 뭔가 지금 우리 상황이 대표님이 이 이사는 거짓말을 투자를 사람한테 이렇게 보이지 밀어붙이는 않잖아. 듯한 모양새인 거 보니 ADHD약이 그 여기는 이제 뭔가 알아보니 이 전보 제약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제보예요. 여기는 약을 카피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색깔이네 레비온 색깔. 약을 포장지만 바꿔서 팔았나 봅니다.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인수를 할 때 뭐 숫자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. 현장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많이 봐요. 추가 내용 설명드리면 택가리를 하면서 해외 수입한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아요.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손실이 계속 될 거잖아요. 그거를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. 네, 그냥 뭔가 이슈화만 시키고 뭔가 이제 의도가 다분한 거죠.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할까요? 한탕 해먹으려는 거죠. 사기치네. 잘 맞추네. 이게 얘가 약간 회사 전경이구나. 그렇죠. 사이즈 나오네요. 네. 네,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이제 이사님은 대표님이랑 따로 만나고 있어요. 내 밑에 놈인데 여기는 한번 보세요. 둘이 같이 있는 거 알면 좀 그렇잖아. 연태지. 죄송합니다. 낮부터 연대 때리시네. 중국집인 것보다. 이런 얘기 꼭 다 왜 술집에서? 제가 120억을 다 받아도 이사님은 꼴랑 20억 먹는 거지 않습니까? 왜 20원을 먹는 거지?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이사님은 산인그룹에 어쨌든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당신을 통해 투자 유치를 받으면 120억 받으면 제가 20억은 어떻게든지 돌려드릴게요. 보상을 해드릴게요. 이런 건데 실제 이런 거 은근히 있습니다. 은근히 있고 저도 꽤 많이 봤어요. 석세스 피인가? 근데 석세스 피라고 하면 좀 좋은 건데 사과 박스? 네,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서 뭔가 연결해준 사람에 대한 뭐 보상인 건데 여기처럼 뭐 120억 투자 받았고 20억을 가져가는 너무 많이 정도는 주는데? 많이 주는 거지. 말이 안 되지 않나? 하지만 이런 구조는 꽤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질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고 이제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뭔가 접근하시는 분들이 접근하는데. 많아서 이제 투자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요구 사항을 하시는 접근하는 분들은 좀 조심해라. 조심해라.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. 나와 있지 않나? 잘 안 읽어봤어. 저희 주식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. 시세를 제가 좀 움직일 수 있겠더라고요. 지금 주가를 조작한다는 얘기야? 상장처야? 조작이라기보다는
상당사 대표의 기운이 전혀 뭐 그게 아닌데. 그런 거죠. 예전에 내가 그딜 하나 하다가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나? 아 이거는 양측이 둘 다 사기꾼인 것 같은데 사기꾼 대 사기꾼. 사기꾼 대 사기꾼이 붙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딱 이 상황. 이게 어리숙한데 어리숙하지가 않네. 어리숙하지 않아. 이거. 그 상황은 대충 아시겠죠? 그러니까 아. 원래는 20억만큼 뽀찌를 주기로 했는데 아. 20억 적지 않으세요? 그 단어를 썼어. 꼴랑. 꼴랑. 20억이면은 꼴랑이 20억이라는 걸 엄청 큰데? 얘기를 하면서 내 주식으로 주겠다. 던지게 당했네. 여튼 사기꾼과 사기꾼이 아. 서로 지금 경합을 펼치고 있는 치열한 아, 현장이에요. 이 형 바보 아니야? 형 바보 아니네. 상당사 대표야. 그러네. 10배로 불러드릴게요. 10배로 불려드릴게요. 동공 흔들리는 거 봐. 물었네. 그거예요? 요즘 뭐 투자한다는 데가? 이 장면이 형이 이제 이재훈 씨 집에 와서 이런저런 거 그냥 우연히 본 거예요. 우연히 봤는데 산인이 전보제약이라는 곳에 투자 검토 중인 이런 자료를 보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제 사실 이러면 내 동생이 산인이라는 대기업의 투자 담당자인데 전보제약이라는 제약사에 투자를 하네라는 꽤 고급 정보를 본 거잖아요. 본 건데 또 하필이면 이 형님이 은행 담당자예요. 대출 담당자. 대출 담당자. 이런 우연이. 여기 또 전보제약 대표님이 찾아가. 산인에서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. 이 아저씨가 제일 머리 꼭대기에 있어. 근데 이 아저씨는 왜 여기를 작업하는 거지? 해봐봐요. 현금으로 1억 원입니다. 이 아저씨는 CFO 이사님한테는 투자 유치에 대한 뽀찌로 20억. 근데 20억 받지 말고 주식 받아가라. 이분은 은행 담당자고 대출? 최근에 대출을 해줬나 봐요. 자금 조달 다 나오네요. 그러니까 주식 투자 그리고 여기는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분한테 이제 소위 뽀찌라고 얘기하는 건 캐시로 1억 원을 이렇게. 근데 너무 말이 안 된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이라는 분이 이거 전보 진짜 산인한테 투자 받는구나. 근데 전보제약은 상장사야. 어떻게 하겠어? 주식 어플 키겠지.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구나. 이제 집에 와서 아 눈이 풀렸어 이미. 눈이 지금 이미 풀렸어요. 그래서 이제 매수 주문하겠죠.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지. 딱 1억인데? 돈 받았네. 1억 받아서 저거 산 거야? 산 거지. 12시 10분 2만 통정거래 하는 이게 거잖아요. 통정거래거든. 천주 가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양 대표 응응승인데. 통정 거래하는 거죠. 서로 짜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가격에 주고 받으면서 꼴랑 20억 말고 10배 가는 거 가시죠. 근데 이제 이재훈이 대충 눈치채고 여기 와서 전보제약 사기다.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전보제약 투자하면 안 됩니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근데 이게 약간 되게 마이너한 건데 지금 어쨌든 바이오 회사잖아요. 지금까지는 제조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는 상품인 거잖아. 이게 회계적으로 이게 안 나올 수가 있나? 그렇게 따지고 들어. 왜냐면 어쨌든 회계사 감사할 거 아니야. 그러면 사서 파는 거면 상품일 거고 만들면 제품일 텐데 불식했겠지. 그거 못 잡아낸다고? 아무튼 이제 드라마고 지금 이제 상황은 이 사람은 꼴랑 20억이 아닌 이제 주식 통장 200억. 거래와 작전으로 뭔가 10배 큰 불려준다고 돈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제 이재훈이 와서 회사의 실상을 완전히 다 보고하는 거죠. 공장도 없고 다 가짜다. 이러면 어떻겠어? 당황하겠지. 당황하면서 이제 이재훈 몰래 주식을 샀죠. 도파민 중독. 하여튼 그래서 이재훈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 사람에 대한 징계위원회로 바뀐 거예요. 징계 대상자 자리는 여기입니다. 이 새끼야. 일 좀 쉬락해라. 잘린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이 스토리는 이 전무가 잘리면서 끝났다. 근데 이게 뒤에 마지막에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. 그걸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. 이게 뭐냐면 이제 이사회 같은 자리에 사무엘이 와서 회의를 하는 건데 그 회장님도 오시죠?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회장이 니도 이제 와라. 니도 와라 한 거고 회장님은 내가 왜 가? 좀 언짢은 거지. 네가 오라가면 내가 가야 되냐 이거야. 이제 기분 나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. 그거는 누가 온다 카대? 회장님도 항상 물어보는 거 있어요. 거기는 누가 온대요? 이게 급이 맞아야 돼요. 급이 맞아요. 급이 맞아요. 사실 이거 특히 딜할 때 되게 예민해요. 왜냐면은 뭐 매도인이든 인수인이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미팅인데 이게 뭔가 균형이 잘 안 급이 안 맞으면 맞으면 이해가 안 되지? 이게 이게 안 좀 돼. 불편해. 어. 어느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좀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보통 딜할 때도 어떤 미팅에 누가 참석하는지 어떤 상세한 직책과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물어보고 반대로 어떤 분이 와주셔야 무게중심이 맞을 것 같은데 안 오면 요청도 해요. 불편한데 사무엘 펀드니까 가야 되는 거야. 사무엘에서 도착했답니다. 저기 오네요. 아이고.
근데 이 아저씨가 사무엘에 이제 대표로 가. 일단 넥타이 안 하고 하나 빼고 선글라스 같은 거 쓰고 오고 명함 새로운 거 주고. 근데 고딜 잘했어. 네 여 들어갔더나. 예, 저 사멜펀드 이사입니다. 바닥이 참 좁죠. 그럼 내년 사업 계획 보고 발표하겠습니다. 그 팀장이 뭐 한다고? 회장 네가 하라 이거야. 이게 이제 피칭, IR을 누가 하는지 야지를 주는 건가 지금? 야지 주는 거지. 이게 보통 뭐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할 때 당연히 대표이사님 이거 해야지 이거. 투자 많이 하는데 투자 유치는 보통은 이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대표이사가 나가서 피칭을 하고, 근데 이제 M&A 단계만 돼도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게 거래 관계 상황에 따라 다 달라서 피칭을 하는 상대방이 되게 다양한데, 여기 산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대기업인 건데 대기업 회장한테 야 너 나가서 피칭 좀 해봐 이런 상황인 거예요. 내보고 하라고. 왜? 싫으세요? 산인그룹 2025년 사업 계획 보고 발표하겠습니다. 이러고 끝나더라고. 시즌 2 아 이러고 시즌 1이 끝나? 그래서 아, 약간 진짜? 시즌 2에 뭔가 여지를 남겨뒀다 이런 얘기도. 사무엘하고 싸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? 제가 모르겠네. 그냥 무슨 막 저도 여기저기 주워 들었는데 사무엘이 알고 보니 그 송동일이 뭐 뿌락치가 있어가지고 같은 팀이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흘러오고. 아유 그런 거 실제 있어요.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이 있고 여기 막 투자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사실 이 사모펀드의 실제 쩐주는 여기 이제 회장이다 뭐 그러면서 뭐 실제도 좀 있고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는 있어요. 보통 사모펀드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투자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없지는 않아요. 근데 지금은 반대로 일하던 회사에서 나한테 투자했던 투자사의 임원으로 가는 경우잖아요. 이것도 뭐 없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드라마니까 뭔가 좀 복수하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 극적인 요소를 좀 넣은 것 같긴 해요. 같은 협상의 기술 뭐 리뷰를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디테일하게 하진 못했고 뭐 저희도 좀 많은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,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그 이제 이거 만들면서 대단히 많은 그 자문? 네, 되게 디테일한 요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많다. 많이 받은 것 같다. 시즌 2에는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검수를 한번 회계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. 근데 이게 뭐 드라마적으로는 꽤 성공했잖아요. 후속편 나오면 좋겠네요. 그래서 이제 드라마 리뷰 세 번째인가요? 저희가 드라마 리뷰라는 건 아직 큰 인연이 없었던 것 같은데 2세 좀 홍보 좀 잘해주시고 중간중간 좀 넣어줘요 좀. 바쁜. 세상에서 어쨌든 마무리를 해봤고 네.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X5 디자인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